우리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수많은 자기소개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반 친구들에게 하는 쑥스러운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요. 몇 번이나 고민하고 고쳐 쓰는 대입 자기소개서, 대학 첫 MT 때 하는 설레는 자기소개 시간, 군대 가서 고참들에게 바짝 분기잡히하는 공포의 자기소개, 제대 후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하는 면접 때 손에 땀나는 자기소개는 물론이고요. 이성을 만나고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 상대 부모님께 드리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자기소개와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고객에게 무조건 잘 보여야 하는 자기소개 등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모임에 가든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자기소개입니다. 어쩌면 자기소개가 인생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첫 5분의 자기소개가 모든 걸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기소개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자기소개는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TV에서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첫인상 선택에서는 대부분 자신의 느낌대로 이성을 선택하지만요. 자기소개 이후에 갑자기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요. 자기소개 시간이 지나면 이성에 대한 관심을 굳히던가 반대로 첫인상 선택 때와는 달리 아예 관심이 멀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적인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파악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물론 첫인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기소개는 자신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소개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자신을 홍보하고 내세우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 프로그램에서 한 남성이요. 자기소개 시간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기 자랑을 하는 출연자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낮은 점수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경우가 바로 그런 자기소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소개하라고 하면요. 자기 정보를 알려주는 시간이나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소개는 말 그대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려주는 것이 자기소개의 기본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혈액형이나 별자리, MBTI 같은 성격 유형 같은 것을 빌려와서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완전히 유행하고 있는 MBTI 검사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데요. 16개 유형으로 성격을 분류하는 MBTI 검사는 나와 맞는 이상형이나 나의 연애 스타일이나 공부 스타일은 물론이고요. 학교 같은 데서 진로 선택이나 기업 같은 데서 업무 적성을 평가할 때 참고까지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소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MBTI 검사는 얼마나 믿을 만한 걸까요? 사실 MBTI로 자신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는 알려줄 수 있겠지만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정의한다는 건 뭘까요? 자신을 정의한다는 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현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의한다는 것은 나만의 가치관이나 좌우명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철학이나 생활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목표나 꿈이 될 수도 있겠죠. 제대로 된 자신을 정의하는 자기소개 기술은요. 영화 인턴에서 로버트 드니로의 인터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이 영화 줄거리를 잠깐 좀 살펴볼까요? 창업 1년 반 만에 인터넷 의류업체 성공 신화를 이룬 앤 해서웨이, 그 주인공이 바로 앤 해서웨이죠. 거기서 주인공 역할은 줄수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이 줄수라는 주인공은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인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정년퇴직하고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사는 70세의 벤 휘테커로 출연한 로버트 드니로는요. 설레는 마음으로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됩니다. 자기소개 비디오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는 회사의 요청에 자기소개 동영상 찍기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벤은 정장을 꺼내 입고 카메라 앞에 서게 되죠. 70살 인생의 기나긴 페이지를 셀프 인터뷰 형태로 5, 6분짜리 영상에 담아냅니다. 정직하고도 담백한 말투로 영상을 찍으면서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만 솔직하게 드러내는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벤은 이런 말로 자기소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뮤지션은 은퇴하지 않는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더 이상 음악이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한다고 하죠. 내 마음엔 아직 음악이 있어요. 멋진 말입니다. 벤처럼 이렇게 자신을 뮤지션 같은 사람이라며 자기소개하는 방법이 바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정의하는 자기소개 기술입니다. 결국 나를 정의한다는 것은 내가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정의를 통해 비로소 상대방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눈앞에 없어도 나를 쉽게 기억하고 깊게 이해하게 만들어주기까지 합니다. 자신을 정의하는 기술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길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영화 아이디어 공모전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영화 제작자는 자신의 명함을 한 장씩 나눠주고요. 그 뒷면에 각자의 영화 아이디어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명함이 너무 작아서 다 쓸 수 없다고 불평을 하자 영화 제작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 뒷면에 간단하게 적어 넣을 수 없는 아이디어라면요. 영화로 만들어도 실패할 게 뻔합니다. 라고 해요. 자, 길게 말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엘리베이터 피치 때문입니다. 원래 엘리베이터 피치는 미국의 유명 컨설팅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대형 투자회사 경영진에게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 회사 소개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30초에서 2분 정도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바쁜 회사 경영진이나 투자회사 임원진을 만나서 짧은 자기소개나 회사 소개를 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 바로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합니다. 이 30초에서 2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 입사나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요. 정말 의미 있고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의하는 효과적인 자기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첫 30초를 어떻게 구성하고 2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 문장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한마디 말로 자신을 정의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저는 개인과 조직의 소통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소통 전문가 공문선입니다. 감사합니다.